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표가 좀 다소 부진하게 나왔지만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오전에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9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도체 가격이 좀 오르게 되면서 수출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한 3.2%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원격 의료 관련주가 좀 눈에 띕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한 빅5에 있는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밝혔고요. 이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 카드를 좀 꺼내들게 되면서 오늘 원격 의료 관련주들 함께 좀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지수 상황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과 연결돼서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0.85% 상승하면서 2600선 지지하면서 움직입니다. 2636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덜어내면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0.11% 하락하면서 86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8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고요. 지금은 약보합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홀로 물량 담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쪽에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전략 세우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은 좀 엇갈린 흐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금요일이라는 효과 때문에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 조정 양상인데 테마별로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활성화 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횡보의 어떤 구간이라도 어디서 횡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락장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순환매로 이제 빠지는 지수가 더 급락하지 않더라도 순환매로 약세가 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급등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때 종목별 순환매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펼쳐지는 어떤 그러면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인데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강력한 상방향의 어떤 포지션이기 때문에 주가가 쉬어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오른 지수 대비 못 오른 어떤 종목군에 대해서 활발하게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쪽 그 AI 쪽, 그다음에 원격 의료 쪽, 이쪽의 어떤 흐름에 상당히 흐름이 좀 좋은 것은 전평가적인 종목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여부, 다시 말해서 언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인플레이션 지수가 별로 이렇게 관련된 지수가 좋지 않으면은 현재 좀 약간 약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 경기 침체 신호 어떤 여부의 어떤 데이터가 좋게 나오냐, 좋게 나오지 않냐, 또 안 좋게 나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매일매일 어떤 그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약간 호재하고 악재하고 번갈아 가면서 좀 움직여주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경기 호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다소 인하가
더디더라도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란 것은 한번 방향을 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계절적이나 일시적인 어떤 경기 위축이 있지만은 사이클로 약간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특히 4차 혁명의 코드를 주도하는 미국 경기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앞세워주고 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코스피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코스피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키 포인트는 이 작년, 올해, 그러니까 2023년. 그러니까 요거를 보게 되면은 과연 저점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점은 2023년에 사실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2023년 그다음에 2022년 어떤 쌍바닥이 되지만은 실질적인 출발은 2023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은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일어서는 국면의 첫 번째 좀 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움직여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해 요거를 이기고 올라가느냐, 이기고 올라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경기 회복의 원년, 그다음에 1년째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결국은 회복 기조라 하게 되면은 작년에 형성이 됐던 이 매물대를 극복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건데 극복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기란 것은 매우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수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2023년은 현재 이 수급적인 어떤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현재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약세를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작년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를 넘어서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인데 한 차례 작년에 한번 크게 내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랐지만은 여기에 대한 조정들이 한 번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었는데 조정이 약간 깊어질지 바로 좀 조정이 어떤 깊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고점을 돌파하려는 어떤 흐름들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단기 조정을 멈추고 다시 한번 이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이제 신고가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작년보다는 경기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어떤 데이터상 그러니까 투자 심리의 데이터가 지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보더라도 작년의 고점을 넘어가는 종목군들은 어떤 그 실제적으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지금 반도체 종목이 대부분 작년의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첨단 어떤 섹터가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후발 섹터도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고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은 지난 10월 작년 모든 해의 출발은 작년 10월 모든 10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월이 어떻게 보면은 회계년도의 월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나타나는 올해의 어떤 방향성의 탄생 파동은 작년 2달, 그다음 올해 1월달 이게 이제 탄생 파동이고 올해 상반기에 가야 될 부분들은 3파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번에 형성이 됐던 이 2달은 기본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좀 약간 오버슈팅이 되면은 석 달까지, 그러니까 향후 2달까지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현재 투자할 시기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초에 또는 봄에 어떤 그 투자가 이제 집중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반기는 항시 좋은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실비실 하다가 가을에 이제 폭락하고 겨울에 바닥 찾고 또 봄에 또 뭘 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패턴의 어떤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정석상으로 봄에 확
이렇게 오르고 나서 또 그 한동안 계속 행보하다가 가을에 이렇게 속된 말로 박살나고 겨울에 이제 바닥을 찾고 내년 기대감 찾고 이런 것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지만은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반면에 이제 코스닥으로 잠깐 이제 차트로 보면은 코스닥보다는 약간 현재 코스닥은 이 작년에 대한 박스권이죠. 상단을 돌파를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코스피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같이 따라간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섹터, 고성장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동안 저평가된 저 PBR은 오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순환매가 계속이 되겠지만은 아직 오르지 않는 어떤 그런 순환매 섹터로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미국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도 역시 좀 따라서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코스피는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자리인 만큼 더욱더 차분하게 대응 전략 세워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흐름 유지하면서 움직입니다. 특히 코스닥이 보합 수준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우리산업홀딩스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회사인데요.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 솔고바이오입니다. 오늘 자회사인 RM생명과학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회사의 수주 소식에 오늘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마지막 IA입니다. 다양한 전장용 반도체와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력 반도체 생산의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주었던 하상한가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IA입니다. 네, 오늘 장 베스트 종목 IA입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2월 안에 발표를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자동차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씩 주가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품주로서 같이 좀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뭐 이슈를 잘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인데 IA를 제가 오늘 이제 베스트로 이제 선정을 좀 했던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그 탑3 종목에서도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트리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주로 이제 전력 어떤 그런 쪽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컨버터나 인버터 어떤 직류 교류 전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쓰이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이 전력을 고전압의 전력을 견뎌야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실리콘 반도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효율도 잘 안 나오고요. 또 현재 부품도 커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RC,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드는 SRC 반도체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반 가전제품에 들어간 용, 차량에 들어가면 똑같지 않느냐. 물론 이제 가전제품처럼 이제 오디오라는 이런 것들은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이 전기차에다는 고전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량용에 특화된 그런 건데 IA가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모듈 어떤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를 만드는 원 웨이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차량용 반도체 종목이자 또 어떤 자동차 부품주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IA가 오늘 이제 급등을 해줬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들도 지난 10월 달 이후로 그러니까 10월이 이제 바닥이었잖아요. 이제 10월 초 말 이게 바닥이었는데 이제
전혀 이제 시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한번 이제 큰 폭의 랠리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 소외가 됐고 이번에 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못하다가 오늘 재료가 나와서 이걸 한 번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이 상당히 이제 먼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한가지만은 상한가 갔다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후장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약간 숨고르기 국면 이게 이제 층이기 때문에 여기서 층 지지가 받는다면은 신규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또 SRC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종목군 중에 뭐 베스트를 할 만한 어떤 상한가 베스트이기 때문에 IA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 만나봤습니다. IA이고요. 일단 숨겨진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차트상으로는 갭상승 출발한 후에 상한가를 좀 갔다가 지금은 좀 밀려서 한 23% 정도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함께 정보까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 보고요. 이번에는 오후장 인기주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STX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TX입니다. 이전에 한번 좀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원자재 B2B 플랫폼인 트롤리고가 어제 윤활유 거래를 처음으로 성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향을 좀 받은 걸까요? 주가가 굉장히 잘 가네요. 예, STX는 원래 이제 유통 전문 쪽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어떤 물류통 뭐 이걸 이제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쪽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이제 변신을 해서 해외 광산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제 국내 유통을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어떤 수직 기회라 특히 이제 흑연 확보, 니켈 광산 확보, 뭐 그다음에 리튬 광산 확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갔기 때문에 SDS 그룹주는 이제 해체된 지 오래되기 때문에 상호를 같이 쓰더라도 전혀 별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부분에 그 상사 역할을 하고 있던 어떤 역량 이걸 그대로 답습을 해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작년에 4,000원짜리가 이제 무려 4만 원까지 텐베거가 실현이 됐죠. 작년에 열심히 제가 요거를 언급을 했던 어떤 기억이 났는데 그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유가 일단 궁금 좀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세가 이렇게 크게 낮는 다만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가면은 온바닥까지 당연히 내려갔죠. 근데 테마성이 아닌 어떤 미래 가치로 올라가고 있고 또 실적이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도 이 넥라인점에서는 지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에 대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이 반등에 대한 어떤 조정 매물 쌍바닥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인데 중요한 것은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이면 상당히 유리한 관점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까지 일단은 나와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1선을 돌파하는 길목, 이 돌파하는 길목에서 이 매수 신호가 일단 나옵니다. 나오고 오늘 거래량들이 확실히 이제 붙어가는 관점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후장에 이제 공략을 해도 약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거의 한 5개월 정도 쉬어줬기 때문에 5개월이면은 가장 이제 쌍바닥 완성 기본적인 어떤 변곡수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저평가가 됐던 2차 전지가 최근에 약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기가 가장 많은 STX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매매 전략은 현재 아래 노란톡 오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오전에도 탑3 단기 장중 집중 승부주로 제시를 좀 차트로 분석을 좀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오시면은
보다 더 자세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는 STX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정말 여러 차례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정확하게도 좋은 가격대에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주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에서의 흐름 어떨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장 인기주 종목입니다. 일단 의료 AI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루닛이 역대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섹터에 힘을 좀 보태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좀 영향을 받은 걸까요? 예, 의료 AI 쪽도 있고요. 원격도 있고 두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의사 부분들이 이제 셀바스 AI가 있죠. 이게 셀바스하고 이제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회사다 이제 보는 게 맞고요. 또 실제 이제 맞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는 뭐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또 AI를 이제 지원을 받았던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원격 의료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쪽에 가장 원격 의료가 활발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섬마다 이제 병원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특화된 어떤 국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진출을 해서 상당 부분 선도업체로 좀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내적으로는 보면은 어떤 원격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던 코로나 기간 동안 했던 부분이 원격 의료에 대한 한시적 서비스가 아마 폐쇄되는 지금 사태가 있으면서 굉장히 어떤 원격 의료가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되면은 어떤 지역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역에 살면은 그 병원만 이용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원격으로 형성이 되면은 내가 어떤 지방에 살고 있더라도 서울에 있는 그런 부분이 몰리기 때문에 이게 빈익분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밥그릇 싸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좀 있고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갈등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대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풀려갈 수가 있는데 셀바스 헬스케어는 가장 또 해외 진출에 앞서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조금 후발주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실제적인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승해 주다가 오전에 이제 고점을 치고 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일 저점, 그다음 오늘 고점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게 되고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가 나와주면은 이게 3파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슈팅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로는 거래량이 왕성하지만은 매물 소화 과정 때문에 힘들지만은 이 오후장이 이기면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한 번 더 슈팅을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매매 전략은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오후장부터 활발하게 이제 공략을 좀 해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를 오후장 인기주 탑 2에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셀바스 헬스케어 만나봤습니다. 의료 AI 그리고 원격 진료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받으면서 오늘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을 좀 빚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장에서의 흐름 체크해 보시고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던 종목들 포함해서 AS 해보는 시간 함께 좀 마련해봤습니다. 일단은 수익률 100% 이상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여기에 올랐던 종목들을 포함해서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까지 대응 전략들 함께 AS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갤럭시아 머니틀입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짚어드렸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굉장히 또 고점을 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 코인 관련 주도가 굉장히 잘 갔었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STO나 NFT 관련한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주로 좀 묶여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실적을 좀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22%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제 오래전에 좀 했던 건데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좀 약간 심화되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자회사는 갤럭시아 메타버스 쪽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갤럭시아 넥스트도 NFT, STO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갤럭시아 머니터리 베트남 다시 말해서 해외 진출도 지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 모바일 결제 이런 어떤 ICT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까지 대부분 전자결제 어떤 회사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약간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라는 어떤 부분들이 되면서 어떤 그 블록체인이 어떤 그 전체적으로 STO에 포함인 토큰형 증권에 이제 포함이 법적 해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이 열려주고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STO,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STO를 포함해서 금융권 자체적으로 어떤 블록체인, 어떤 그런 증권용 토큰을 발행하는 사업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추천을 좀 했죠. 그래서 기존에 좀 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전자결제, 그다음에 편의점 결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모바일 상품권, 쿠폰 관련된 사업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갤럭시아 현재 갤럭시아 자회사에서 이쪽 관련된 NFT 사업을 좀 거래소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은 갤럭시아 NFT 거래소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쇼핑몰에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상품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독하듯이 똑같이 이런 가상자산을 이제 구독하는 서비스. 지금은 거의 그림이나 이쪽 위주로 많이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 그때 당시에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언급을 좀 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굉장히 큰 슈팅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조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 후 다시 가느냐, 또 3파동이 가느냐, 온바닥까지 내려가느냐, 또는 신저가가 내려가느냐, 여러 가지 기로에 있죠. 근데 중장기로 성장성이 있는 부분들은 탄생파동을 만들고 좀 가기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에 대한 성장성이 매우 좋다 하면 약간 대장주로 갈 것이고요. 또 2단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단으로 올라가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1단 조정을 보여줍니다. 1단 조정까지 보여줬죠. 그리고 기간 조정이 있고 다시 한번 위로 상방향 되는 어떤 그런 요소를 보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바닥 탈출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그냥 눈으로 판단하느냐, 거래량이 증가된다 판단하느냐,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바닥을 형성했다는 것은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됐던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이 바로 바닥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돌파하는 순간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제 나타났죠. 상승사파. 그러니까 상승사파라는 것은 현재 분차트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발 신호의 캔들의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게 층 돌파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순그룹입니다. 그렇죠? 기간 조정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해주면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2, 3일 약간 순그룹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출발이 되면은 3파동의 어떤 그 시그널이 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상승 그랜드 파동이 이제 준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기 성향도 있지만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2차 상승 파동이 약간 준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쪽 많은 어떤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비트코인 열풍,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STO 사업을 제도권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시면 더 많은 종목 또 제2의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현재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AS 해봤습니다. 대장주로서 한번 좀 크게 슈팅이 나온 이후에 지금은 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게 될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은 중장기적 성장성은 충분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AS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초전도체 테마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 속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지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사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벌써 강보합 수준까지 올라와서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올해 초에서도 초전도체 열풍이 좀 불었죠. 그래서 이쪽 현재 관련된 유일한 종목이 현재 LK99에 관련된 가장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LK99를 발표를 했던 연구소에 대한 투자를 했던 업체죠. 그래서 투자를 했던 업체 중에서 가장 그 업체에 대한 지분이 많은 부분들이 신성 델타테크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근데 신성 델타테크의 어떤 재료적 가치, 지분 가치 말고요. 또 그 본질 가치로 보면은 좀 충분히 가줄 만한 어떤 사안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좀 있습니다. 해외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연결 자회사 중에 이제 두 가지 어떤 회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신성 오토모티브, 그다음에 최근 상장한 신성 ST, 이 업체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업체 부분들이 2차 전지 부품 사업, 해외 공장도 증설하고 부품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를 만드는 것 외에 각종 그 외관을 감싸는 케이스나 또는 여기에 연결 부품, 현재 보스타나 이쪽 그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수주가 가능하냐 하게 되면은 신성 델타테크는 LG 그룹에 대한 어떤 이 그룹은 가문 출신이 이렇게 만드는데 친족 관계 형성이 되기 때문에 특수 관계인 회사입니다. 계열 회사는 아니더라도 거의 계열 회사와 동급인 어떤 관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뉴페이스 종목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하청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 사출 및 프레스 전문에서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거의 이제 물론 이제 기술력도 있지만은 전격적으로 이제 이 친족 가문이기 때문에 이제 밀어주는 분위기에서 대기업으로 또 약간 대기업은 아니지만은 중견 대기업으로 약간 성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션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전제품에 대한 현재 OEM 방식의 어떤 사업 또 가전제품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도 확대를 좀 해주고 있죠. 전자담배 케이스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동차용 부품 부분이죠. LG가 LG 마그나 합작사로 통해서 합작을 하고 있는데 그 마그나에 대한 그 현재 납품도 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ESS,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저장 장치 ESS에 관련된 부품도 사출 전문이기 프레스 전문이기 때문에 여기다 납품도 당연히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자회사 특히 이제 이 자회사 ST의 사업 영역들이 굉장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가치가 굉장히 신성 ST하고 그다음에 신성 오토모티브 이런 회사의 가치가 현재 모의사에 받아서 굉장히 밸류션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두 가지 또 다른 회사인 신성 일렉트로닉스가 또 PCB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중견기업으로 나가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로봇 배송 현대차와 또 협업을 해서 로봇 배송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행보가 약간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를 작년부터 약간 주목을 좀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로 오른 것은 맞습니다. 그 영향은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 가치를 합산하더라도 뭐 3조 4천억은 약간 너무 많은 약간 고평가적인 영역이 약간 사실은 존재를 좀 하죠. 10,000원짜리가 10배, 이제 10배가 있는데 10배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작년 또 올해 통틀어서 가장 크게 시세가 날 걸로 좀 생각되는데 올해 이제 이 3만 원에 좀 해당이 되죠. 만약 여기서 더블 가까이 가면은 2차 상승도 거의 10배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장주 역할이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재료가 크게 소진이 되는 부분들은 올해 조만간 봄에 있을 어떤 임박해서 어떤 그 재료 발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초전도체 관련된 어떤 미국 학회에서 재료 발표가 실험 결과 발표가 되면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는 한번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2차 전지, 숨어 있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노란톡에서는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연속 2번의 어떤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후속적으로 이런 이 신성 델타테크 외에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워로직스도 그때 이제 후발주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 두 개가 거의 굉장히 많은 어떤 큰 수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군도 언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 체크해봤습니다. 사업 영역이 좀 다방면으로 두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자회사 가치가 높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236%가 넘게 조금 더 올라온 상태로 수정이 좀 됐고요. 발표 직전까지는 일단은 초전도체와 관련한 기대감 속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제2의 신성 델타테크
테크 종목들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종목들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AS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위메이드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어제 다음 달에 이제 신작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트 크로우인데요. 이번에는 위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 요소를 좀 접목을 시켰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위믹스도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예, 위메이드는 게임사이지만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돈 버는 게임에 가장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위믹스라는 코인 발행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게임에서 유통을 좀 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위믹스라고 이제 참여하는 업체, 이 업체의 어떤 시너지 효과의 또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준비된 화면을 가지고 보시면은 위메이드도 상당히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의사의 가치가 저평가된 요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시너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 게임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래의 전설이라든가 이카루스, 창천 이런 게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유믹스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걸 유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게임으로서의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게임 업계에서도 상당하게 논란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게임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걸 돈 버는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노선에 대한 부분도 많지만은 위메이드는 중견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승부를 보고 있고 중견 게임 업체는 여기에 대부분 동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유믹스 3.0이라는 어떤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유통상의 문제 때문에 제재 조치를 당해서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이 좀 됐습니다만은 해외 거래소에서는 계속 여전히 유통을 하고 있고 또 국내 거래소 재상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유믹스 3.0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고 유믹스 플레이에 온보딩이 되는 어떤 P2E 게임에 다른 어떤 게임 업체까지 해서 약 100여 개를 이제 돌파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장성의 이제 대표 주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메이드를 그때 이제 대장주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100% 이상의 또 시세가 낮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했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들도 한번 상승하고 크게 밀렸습니다. 근데 이 넥라인점까지 빠져야 되는데 넥라인점에서 살짝 더 빠졌습니다. 네, 약간 오차 변수라고 봅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이걸 21선을 돌파를 좀 해주려는 움직임들이 이틀 전부터 나와주고 있고 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시세가 폭발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갤럭시안 머니트리하고 같이 결을 같이 하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안 머니트리가 단기적으로는 이틀 정도 상승을 해주고 또 숨고르기 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돌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 2차 어떤 100% 중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위메이드 만나봤습니다. P2의 대표 기업이고요. 위믹스 3.0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하려는 시그널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타이밍 언제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번째는 텔레필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텔레필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통신 장비주고요. 최근에 이제 한울 소재 과학으로 사명을 변경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좀 AS 해주실까요? 예,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드를 그때 이제 소개를 좀 했을 때 그 내용 속의 가장 핵심은 현재 통신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데 통신 포트폴리오 외에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 특히 양자 기술을 접목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상용화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이제 통신 어떤 폰, 그다음에 통신을 이제 구축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통신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전송 시스템, 보통 이제 POTN, 폰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는데 이 장비를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의 역할, 현재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통신 회선, 그다음에 인터넷 회선을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흐름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양자 암호 통신을 여기에 이제 결합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가 상당히 이제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텔레필드가 이제 자회사가 이쪽 그 현재 QKD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용 중계기 관련된 부분에 SK에서 좀 만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참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그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텔레필드를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암호 통신을 잘 봐야 되는 것은 텔레필드가 지금 점상이 지금 5-6번이 났고 그리고 나서도 꺾이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다가 지금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용화가 거의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션이 한 번에 반영이 되고 급등을 했다 할지라도 많이 빠지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품에 참여하는 업체, 최근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종목 외에도 약간의 대장주 성격이 이제 텔레필드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통신 관련된 후발주 이렇게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자세하게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 암호 기술의 올해가 상용화에 5년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5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초전도체 바람도 불고 있고 신기술주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좀 있는 상황에서 텔레필드를 적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후발주는 아래 노란톡에서 오시면은 자세히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종목 텔레필드 살펴봤습니다. 올해가 또 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인데요. 양자 암호를 위주로 해서 또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정부도 발표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관련주들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료 AI 2차 전지 쪽으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장 인기주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사우디 수주 모멘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으로는 IA 꼽아주셨습니다. 숨겨진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장중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